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딥러닝 분석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고급 분석 기법이고 딥러닝 분석입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합성곱 신경망, 순환신경망, 장단기 메모리, 생성적 적대 신경망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요입니다. 개요에서는 딥러닝의 정의,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의 차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정의, 인공신경망에서 주로 사용되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딥러닝.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용어입니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 우리가 ANN이라고 합니다. 인공신경망을 다층으로 구성하여 데이터에서 고차원 특징을 자동으로 학습하는 기계학습 기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는 인공신경망을 다층으로 구성한다. 자, 사람의 뇌처럼 인간의 신경계를 모방한 계층적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사람의 뇌처럼 인간의 신경계를 모방한 것이 인공신경망 ANN이고요. 인공신경망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게 계층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계층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는 말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딥러닝 모델은 여러 층,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위층에서는 단순한 특징을, 상위층에서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특징을 학습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다음 강의에서 배울 합성곱 신경망에서 예를 들어보면 계층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이미지를 표현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층 레이어에서는 엣지, 라인, 코너 이와 같은 단순한 특징을 추출하고요. 2층 미들 레벨 픽처에서는 텍스처, 쉐입, 패턴 등을 이런 특징을 추출을 하고요. 3층 이상 하이 레벨 픽처에서는 눈, 코, 얼굴과 같은 고차원적인 이런 복잡하고 추상적인 이런 특징을 추출을 하고요. 이와 같은 1층, 2층, 3층 이상의 이런 계층적 정보 처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고양이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바로 계층적 정보 처리라고 합니다. 자, 이런 딥러닝은 주로 비정형 데이터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이미지, 음성, 자연어 처리 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은 같은 개념이고요. 오른쪽에서 이 범주를 보면 인공지능이 가장 큰 범주이고요.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 머신러닝 안에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고, 인공신경망에서 조금 더 비정형 데이터에 특화된 것을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하고, 이 딥러닝 안에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후 강의에서 배울 합성곱신경망, 순환신경망 이런 알고리즘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인공신경망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인 인공신경망 강의에서도 자세히 다루었지만 먼저 단층 펍세트론이 개발이 되었고요. 단층 펍세트론에 대한 이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단층 펍세트론은 XOR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이런 은닉 노드를 가지고 있는 은닉층을 추가를 해서 다층 펍세트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층 펍세트론은 인공신경망의 출발이라고도 합니다. 인공신경망의 한계가 바로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는 인공신경망 이와 같은 알고리즘이 발전할 만큼의 데이터가 부족했었고요. 연산이 향상될 만큼의 컴퓨터 성능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선형 해결 문제, 즉 고차원 데이터 처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 음성 등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 처리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기울기 소실 문제, 즉 복잡한 문제 처리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구조로 갈수록 성능 저하, 즉 기울기 소실 문제로 성능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비성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자, 굳이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인공신경망은 히든층, 우리가 은닉층이라고 하죠. 얇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얇은 은닉층을 가지고 있지만 은닉층 안에 은닉 노드를 늘리면서 문제를 개선했다라고 하면 이런 딥러닝은 깊은 층, 은닉층을 더 많이 늘림으로써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은닉층 안에 있는 은닉 노드를 늘림으로써 성능 향상을 시키고 있고요. 은닉층의 수와 은닉 노드의 수의 차이가 바로 딥러닝과 인공신경망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이퍼 파라미터, 우리가 딥러닝을 배우게 되면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용어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델이 학습되기 전에 설정하는 값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파라미터와 어떤 차이가 있죠? 파라미터는 모델이 학습이 되면서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추정되는 값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정하는 값이 아니죠. 하이퍼 파라미터는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 나무에서는 맥스 뎁스가 있고 인공신경망에서는 은닉층 수 등이 있겠죠. 파라미터의 예를 들어보면 모델의 가중치, 회귀 개수 등이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에서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8가지가 있고요. 필기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은 학습률, 에포크 수, 반복 횟수, 배치 사이즈 등이 있습니다. 자, 8개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학습률. 이 가중치는 파라미터죠. 가중치의 업데이트 정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중치를 얼마나 크게 조정할지에 대한 개념이고요. 학습률이 너무 크면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즉 발산한다라는 말은 손실함수의 최소값을 지나쳐 버릴 수가 있어 학습이 불안정해지고요. 학습률이 오히려 너무 작으면 수렴 속도가 저하가 되고요. 지역 최소값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률은 보통 0.1, 0.01, 0.001 등을 사용합니다. 에포크수. 에포크는 전체 학습 데이터에 이때 학습은 순전파와 역전파 모두 한 번 통과한 횟수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학습 데이터입니다. 이런 전체 학습 데이터, 순전파와 역전파를 모두 한 번 통과한 횟수를 몇 번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에포크 수입니다. 에포크는 전체 반복 횟수의 개념이고요. 이 반복 횟수, iteration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배치 단위의 학습 횟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포크와 이 반복, iteration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에포크가 10이면 훈련 데이터를 순전파, 역전파 이거를 한 번으로 봤을 때 10번을 반복 학습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에포크 수가 너무 많으면 과적합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반대로 에포크 수가 너무 작으면 과소적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에포크 수를 10에서 100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자, 반복 횟수, iteration이라고 하고요. 한 에포크 내에서 배치 단위, 배치 사이즈라고 하고요. 배치 단위로 학습을 수행할 때 반복 수가 됩니다. 반복 횟수는 전체 데이터의 수 나누기 배치 크기를 하면 반복 횟수가 나오고요. 배치 크기, 우리는 배치 사이즈라고 하고요. 1반복, 1 이터레이션 횟수를 진행할 때 일부 데이터의 사이즈가 됩니다. 한 번의 가중치 갱신에 사용되는 입력 데이터의 개수가 됩니다. 배치 사이즈가 클수록 안정적이지만 메모리 소모가 크고요. 속도가 느려집니다. 배치 사이즈가 작을수록 빠른 학습이 가능하나 불안정해집니다. 보통 일반적인 배치 사이즈는 16, 32, 64, 128 등을 사용합니다. 자, 음닉층 수, number of hidden layer라고 하고요.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있는 중간 계층 수입니다. 보통 1에서 10이 일반적이고요. 10 이상도 가능합니다. 자, 음닉층 수가 많을수록 복잡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학습 시간이 길어지고 과적합 위험이 존재합니다. 자, 은닉 노드 수, number of neurons라고 하고요. 각 은닉층에 존재하는 노드의 수입니다. 은닉 노드의 수는 특징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은닉 노드의 수가 너무 많으면 연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과적합 우려가 있습니다. 보통 32, 64, 128, 256, 512 등 2의 제곱수 사용이 일반적입니다.
7번째 활성화 함수 activation function이라고 하고요. 각 뉴런의 출력값을 비선형적으로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딥러닝에서는 넬루 함수를 많이 씁니다. 이런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비선형을 부여하여 복잡한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고요. 제가 보통 넬루 함수를 쓴다라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시그모이드 함수도 있고요. 0에서 1 사이를 출력하고 탄 h 함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1을 출력하고요. 시그모이드의 개선형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옵티마이저, 가중치를 어떻게 조절할지 결정하는 최적화 알고리즘입니다. 손CL 함수의 기울기를 따라 가중치를 조정하고요. 일반적으로 아담을 많이 쓰고요. 대표적인 옵티마이저는 아담 외에 SGD가 있고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담을 많이 씁니다. 자, 이상으로 딥러닝 분석에서 첫 번째 강의 개요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